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자, 만들기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은 테두리의 디테일을 살려줄 겁니다.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바디 부분에 옆면에 이 테두리를 사용할 겁니다. 요걸 하는 방법은 바디 부분을 선택하시고 탭키로 에딧 모드 들어가고 그 다음 면 선택 모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쭉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복사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Shift D로 복사하고 우클릭으로 제자리 돌리고 그 다음 P키 눌러서 Separate에서 셀렉션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바디 001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로 생겼죠. 그 다음 다시 탭키로 오브젝트 나가고 그 다음에 바디 001 눌러보시면 우리가 복사한 요 테두리 면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테두리니까 저는 프레임이라고 적을게요. 요 네이밍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퍼런스를 보시면 자, 여기 테두리가 면이 아니라 약간 두께감이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mm 정도 두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약간 라운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각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께감이랑 여기 베벨 두 가지를 세팅을 할 겁니다. 다시 모델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만든 프레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께감을 주는 방법은 모디파이어를 쓸 거예요. 자, 모디파이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이 스패너 모양을 누르시면 모디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 Add 모디파이어에서 두께감을 줄 거니까 이 솔리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자, 두께감이 바깥쪽이 아니라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간 이유는 이 옵셋 시프트 시키는 값이 -1이라서 그래요. 이게 0이 되면은 자기 위치를 중심으로 각각 50% 50% 두꺼워지는 거고 요 값이 1로 가면은 자기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1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께가 현재 10mm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프레임이 8.5였는데 여기가 10mm만큼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로 바꾸면은 1mm만큼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테두리 프레임 두께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테두리의 여기 끝부분, 여기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갤럭시 탭은 여기가 둥그란 라운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그냥 사선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손이 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같이 한번 모사를 해볼 겁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자, 똑같이 모디파이어에서 베벨을 선택합니다. 아까 우리가 컨트롤 B로 베벨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디파이어로 베벨을 하는 거예요. 이 모디파이어를 하는 이유는 모델링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이 모디파이어로만 이렇게 형태의 베벨을 추가하는 거예요. 옵션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베벨에 옵션을 주는 방법은 이 어마운트 값을 아까 우리가 여기 두께가 1mm였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사선으로 0.5mm, 0.5mm 치면은 딱딱 요거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0.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mm 두께를 자, 중간을 중심으로 0.5mm만큼 사선 치고 0.5mm만큼 사선 친다. 요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모델링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게 한 0.2? 0.1이 맞나? 0.25 정도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선 부분을 0.25mm만큼 탁탁 베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먼트를 1로 하는 게 포인트예요. 요게 만약에 10이 되면은 여기가 세그먼트가 10개니까 뭔가 이 다이아몬드 커팅 느낌이 안 들겠죠. 그래서 이걸 1로 하는 게 다이아몬드 커팅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테두리 프레임도 완성. 그 다음에 디테일 살리기 두 번째는
옆부분에 안테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갤럭시 탭은 요 안테나 라인이 포인트예요. 옆면에도 안테나 라인이 있고 정면에도 이쪽 끝에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요 안테나 라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분에서 카메라로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라인은 보이는 면만 딱 요면 두 면만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사이드 이미지랑 모델링을 매칭을 했었죠. 그래서 자, 라이트 뷰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뷰에 모델링을 얹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이 안테나 라인이 되겠죠. 자, 일단은 다른 모델링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내가 원하는 물체만 선택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드 뷰 선택하고 Shift를 눌러서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고 아까 배웠던 슬래시 단독 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죠. 이 두 개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라이트 뷰를 봅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에딧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테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쭉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점선면 모드에서 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나이프 툴을 사용해 볼게요. K를 누르면 이렇게 칼처럼 생긴 나이프 툴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고 그 다음 좌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렇게 면이 만나는 부분에 초록색 점이 띡띡 생기면서 새로운 절점을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자, ESC 키를 누르면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정교하게 나이프를 긁을 거니까 K키를 눌러서 나이프를 띄우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나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에 이 설명들을 보시면은 나중에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났을 때 여기를 보고 참고할 수가 있겠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수직 방향으로 긋는 거, 요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설명들을 쭉 읽어보시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 요 앵글 컨스트레인입니다. 일정한 각도로 긋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A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 A키를 누르는 순간 딱딱 일정한 각도로 나이프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 좌클릭을 딱 해서 그어주시고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요 절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나는 선을 그었는데 선이 안 보이고 점점만 보여요. 요게 왜냐면은 우리가 자 보시면 선이 있는데 우리가 모디파이어로 두께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선이 묻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잠깐 모디파이어를 숨겨주는 거예요. 실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자, 이 모니터 표시를 누르면 안 보이게 잠깐 숨겨두는 겁니다. 뭐 베벨도 필요 없으니까 일단 숨겨 놓을게요. 이 모디파이어 두 개를 숨겨 놓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라이트 뷰로 가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선을 굳이 두 개를 긋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꿀팁은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에서 선 선택 모드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선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베벨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까는 둥글게 하는 게 베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컨트롤 B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저를 믿고 컨트롤 B를 누르면 마우스를 옆으로 쭉 이동했을 때 둥글게가 아니라 면을 분할하는 기능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뚝뚝뚝 내려보시면 면의 개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딱 면이 두 개만 생긴 상태에서 여기다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정밀하게 모델링 하는 거니까 여기 위스 부분을 1mm로 하면 안테나랑 사이즈가 딱 똑같네요. 그 다음 만약에 내가 그은 선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요거를 옆으로 이동해 줘야겠죠. 그럴 때는 선 두 개를 Shift를 눌러서 선택하고 G키로 이동을 시키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가로축이 Y축이니까 G키를 누르고 Y를 누르면 Y축으로만 슬라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맞추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왼쪽에 안테나 라인은 쭉쭉쭉 금방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테나가 두 줄이 있었네요. 자, 요거를 빠르게
K키를 누르고 긋는데 A를 누르면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여기서 연달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해방이 됐죠. 그 다음 다시 클릭하고 그어주고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연달아서 나이프를 그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컨트롤 B를 눌러서 옆으로 해주는데 요거를 1mm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테나 만들기는 끝나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면이 선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베벨이 한 번 더 먹은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다른 면이 선택이 되지 않았나 요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컨트롤 Z로 돌려보시면 제가 실수로 여기를 선택하고 베벨을 줬네요. 그래서 여기 면은 빼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면을 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B 여기를 1mm. 자, 이러면 안테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 안테나가 옆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정면에도 있습니다. 자, 단독뷰에서 나가서 요번에는 요 이미지를 사용을 해 볼게요. 자, Shift D로 이미지를 다시 복사해서 얘를 갖고 와서 사이즈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동일하게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랑 테두리만 선택을 해서 다시 단독 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프론트 뷰로 봤을 때 이미지가 사라졌죠. 이미지가 너무 넓적하니까. 그래서 RX로 90 엔터 이렇게 X축 기준으로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면에다가 나이프를 그으면 되겠죠. 자, 에딧 모드 들어오시면 이게 참 애매하네요. 긋자니 여기 면이 그냥 안테나니까 아마도 이 이미지가 조금 사진 찍으면서 밀린 것 같은데요. 아마 실제로는 안테나가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각적으로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긋고 스페이스바 컨트롤 B로 늘려주고 1mm 여기가 안테나 그 다음 반대쪽도 그어주고 A키로 수직 스페이스바 컨트롤 B 1mm 자 이렇게 이따가 여기를 안테나로 색칠을 해줄 겁니다. 자, 안테나 라인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자, 썼으면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또 뭐가 남았죠? 자, 옆면에서 봤을 때 여기 스피커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이거를 뚫어줘야지 또 태블릿 맛이 납니다. 자, 요거 만드는 것도 간단해요. 하기 전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 구멍 뚫는 방법은 구멍 뚫을 물체를 옆에다가 만든 다음에 그 물체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여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오브젝트는 항상 이 3D 커서 기준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hift를 누르고 여기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이 3D 커서가 여기 프레임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체를 만들기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ift A로 물체를 하나 만들고 메쉬에서 큐브를 만들어줍니다. 큐브가 지금 2000mm니까 얘가 너무 사이즈가 크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아마도 요게 한 1m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브의 디멘전을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1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2m 큐브가 1mm의 귀여운 큐브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컨트롤 A에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스케일이 아까 2000에서 1로 바뀌니까 거의 1000분의 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A로 스케일을 항상 자기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 큐브를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맞춰서 사이즈를 바꾸시면 돼요. 사이즈는 이 디멘전을 조금씩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높이는 Z축이 지금 높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1.6 하면 얼추 맞네요.
아마 요게 1.6mm일 거고 폭은 1mm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물체를 복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똑똑하게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쓸 겁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뚫을 큐브를 선택하고 여기 스패너에서 Add 모디파이어에서 맨 위에 어레이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얘를 옆에다가 쭉 복사를 시키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는데 복사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복사하는 방법은 옛날에 제가 올렸던 어레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복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컨스탄트 옵셋을 쓸 겁니다. 컨스탄트 옵셋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밀리미터만큼 수치만큼 딱 정교하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 만들 때는 이 컨스탄트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사할 거는 자 Y축 기준으로 옆으로 복사할 거니까 컨스탄트 옵셋을 보시면 자 디스턴스가 X가 아니라 Y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얘가 1mm니까 대략적으로 한 2를 입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X가 아니라 Y에다 2를 넣어야죠. 그러면 2mm만큼 위치에 자 큐브가 생성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어플라이를 안 해줬으면은 여기 2mm가 정교하게 들어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컨스탄트 옵셋을 쓸 때는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mm는 조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8 정도? 요 정도면은 매칭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 일단 개수를 늘려볼게요. 여기 구멍만큼 쭉쭉쭉쭉 늘리는데 간격이 확실히 안 맞네요. 1.4, 1.6, 1.6인 것 같습니다. 자, 1.6이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네요. 자, 딱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네모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옆부분이 베벨이 들어갔습니다. 베벨 넣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죠. 자, 요 뚫을 물체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선 선택 모드 그 다음 Alt 커트를 누르고 테두리 누르면 이렇게 내 귀퉁이가 선택되고 다시 라이트 뷰에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에 맞춰서 요거를 위스를 바꾸시면 되겠죠. 0.2 일단은 세그먼트가 1이 아니라 한 10 정도로 많게 할게요. 요 상태에서 한 0.3 정도? 너무 둥그니까 0.2. 자, 여기서 바로 스케일 어플라이의 문제점이 보이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베벨이 약간 직사각형 느낌으로 들어갔죠.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어요. 왜냐면은 아마도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를 선택하면 스케일이 1대 1대 자, Z축으로 지금 1.6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위로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베벨도 이런 식으로 늘어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일단은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줍니다. 자, 111이 들어갔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베벨을 주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B 마찬가지로 0.2 그러면 자 가로 세로 똑같이 베벨이 들어갔죠. 요거를 여기다가 매칭을 딱 시키면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를 좀 살려줘야죠. 자, 프레임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모디파이를 숨겼던 거를 모니터를 켜서 보이게 합니다. 자, 실제로 이거 키우다 보니까 아까 만든 큐브 어디 갔죠? 이 큐브. 얘가 이렇게 묻혀 있으면 안 돼요. G, X를 눌러서 이렇게 빼줍니다. 왜냐면은 얘가 충분히 이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를 뚫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 X 스케일을 한 3 정도로 늘리면 길어지겠죠. GX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프레임도 뚫을 거고 그 다음 이 바디 부분도 적당한 깊이까지는 이렇게 뚫어줄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옆부분에도 똑같이 스피커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데 Y를 눌러서 Y축으로 쭉 Shift를 시켜주고 GY로 여기 구멍에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피커 구멍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콜렉션을 운영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베벨, 즉 어떻게 보면 얘네는 뚫을 물체인 거잖아요. 그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뚫을 도구들을 여기 보시면 이 콜렉션에다가 모아두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델링에 얘네가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물체 선택하고 단축키 M을 눌러서 컬렉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뉴 컬렉션을 눌러주시고 이름을 저는 불리언으로 쓰도록 할게요. 이 불리언이 이 구멍을 뚫는 기능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불리언 쪽에다가 뚫을 물체들을 쭉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리언을 가지고 한 방에 팍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피커 구멍은 넣고 그 다음 충전 단자도 만들어야겠죠. 요거 만드는 거는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 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자,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 옮겨 놓고 그 다음 Shift A로 큐브를 만드는데 2m 큐브는 너무 크니까 일단은 1mm 큐브로 만들고 요걸 가지고 이제 쭉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Y축 방향으로 디멘전을 한 6, 7, 9, 8, 한 8mm가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 높이가 2mm, 3mm, 2.5mm. 오케이. 2.5에 8mm 딱 맞고 그 다음에 이 라운드를 하기 전에 항상 스케일 어플라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컨트롤 A로 스케일 어플라이 해주시고 에딧 모드에서 자 컨트롤 Alt를 눌러서 테두리 쭉 선택하고 다시 라이트 뷰에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을 넣어주는 거죠. 자, 배경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한 0.5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 단자대 구멍 뚫어주고 탑뷰에서 봤을 때 얘가 충분히 뚫을 수 있도록 이 X축의 스케일을 늘려줄게요. 5 정도. 그 다음 깊이감을 한 충전 단자를 바디에 이 정도까지 뚫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면 부분은 완성했고 이번에는 프론트 뷰 부분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아, 이거 아까 만들었던 걸 괜히 지웠네요. 요거를 다시 갖고 와서 사이즈를 키워서 매칭을 해주고 자, 대략적으로 맞다 가정하고 자, 여기서 구멍은 중간에 원통 3개 그 다음 여기 덕 부분을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2개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일단 했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런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사실 요거는 실수로 뭔가 면이 겹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은 모디파이어를 좀 꺼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께를 줄여주시고 분명히 면은 하나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여기 면이 겹쳐 있을 겁니다. 자, 점 선택 모드에서 여기 점 선택하고 G키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자, 범인이 잡혔나요? 원래는 정상적인 거는 점이 여기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면이 이동이 될 텐데 지금 여기 점이 아마 2개가 겹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G키로 이동해 보면 겹쳐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동했는데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막간의 꿀팁을 갑자기 드리게 되네요. A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M키를 누르면 이렇게 머지, 병합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by distance가 있어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겹쳐있는 점을 없애게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2개의 버텍스를 제거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겹쳐있던 요 점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아마 이 솔리드를 살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꿀팁을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이어서 여기다가 다시 접어놓고 여기다가 그거를 만들게요. 뚫을 물체 Shift 우클릭으로 3D 커서 옮기고
Shift A 큐브. 큐브 크기 1m. 1mm. 얘의 레퍼런스 이미지에 갖다 놓고 이번에 X축으로 디멘전을 5 정도, 4 정도, 요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 원하는 위치에 놓고, 지금 얘가 이미지가 조금 기울어서 찍어서 그런지 아마도 높이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2mm? 2mm의 폭도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스케일 어플라이 다시 해주시고, 자, 이거는 뭐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프론트 뷰 컨트롤 B로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거의 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마 한 0.6? 이러면은 약간 여기 부분이 거의 호에 가깝게 이렇게 라운드 지게 만들어 주시고, Shift D로 쭉 복사해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형을 만들면 되겠죠. 메쉬에서 이번에는 실린더를 만들고 똑같이 1로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한 귀여운 실린더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를 X축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는데, X를 눌러서 X 중심으로 90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원통이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치고 사이즈가 쭉쭉쭉 선택해서 2mm 하니까 딱 맞네요. 여기다가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Shift D로 복사를 해도 되지만 아까 배웠던 어레이를 한번 써볼게요. 물체 선택하고 어레이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컨스탄트 옵셋을 누릅니다. 근데 지금 뭔가 느낌이 이상할 거예요. X축을 중심으로 1000mm만큼 옆에다가 어레이를 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요게 1000mm 말이 안 되죠. 구멍의 사이즈가 2mm인데 요게 1000mm다? 왜냐면은 지금 스케일을 어플라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얘가 실제 사이즈가 지금 2m인데 2mm인 척하는 실린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A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시면은 이 컨스탄트 옵셋이 제대로 먹힙니다. 어이구, 보시면은 얘가 한 3.5mm? 상가 설마? 아마 3.5인 것 같아요. 3.5mm 시프트 덱에 딱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단자대를 연결을 해줍니다. 오케이.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다시 단독 뷰에서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뚫을 물체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 컬렉션을 모델링이 아니라 불리언으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보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단축키 M을 눌러도 뉴 컬렉션이 아니라 아래쪽에 만들었던 불리언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불리언 컬렉션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컬렉션을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솔리드를 살려주셨을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우리가 솔리드를 끄고 작업했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 묻힐 수가 있어요. 여기 두께감에 다행히 얘는 뭐 거의 묻히진 않았는데, 여기 아까 만들었던 큐브 어디 갔죠? 얘가 지금 얘랑 같이 만들었던 큐브가 4번인가요? 요 두 개가 지금 묻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얘도 이 Y축 기준으로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5 정도 극단적으로. 그 다음 GY로 이렇게 살짝만 요만큼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튀어나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파주고 얘는 안 보이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 번째 테두리 디테일 살리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멍 뚫는 거는 다음 챕터로 넘길게요.